러시아 항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승무원들이 한국으로 이직하겠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 사건의 시작은 한국을 경유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최근 전쟁 공포와 국가 이슈로 다들 기피하던 경유 노선이 왜 갑자기 한국행으로 바뀌었는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스타 드라고노바라고 합니다. 러시아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어요. 원래 저희 항공은 한국을 경유하거나 한국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국 경유 일정이 생겼고 거기에 제가 첫 승무원으로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경유조차도 너무 무섭고 싫은데라고 생각하며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전 김치 냄새를 싫어하고 매운 음식도 못 먹습니다. 또한 굉장히 불친절할 거라는 편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내 생각이 참 편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당일 도시의 풍경은 회색 건물과 마른 나무들 뿐이었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도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떠돌았는데 출근하는 제 자신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승무원 라운지에서 스웨덴 동료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소피아는 커피를 홀짝이며 저를 반갑게 불러 세웠죠. 칼리스타, 오늘도 기대돼? 저는 피곤한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든 하루일 것 같아요. 속으로는 벌써 다음 비행기를 타고 저 먼 하늘 위로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비행 내내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승객에게 담요를 건네고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또 똑같은 질문에 답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언제 도착하나요? 담요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 연착은 없나요? 모두 친절히 답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착륙했다는 안내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머리를 넘기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잠만 자고 떠날 생각뿐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들어선 제 발걸음은 무거웠고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거대한 터미널 안으로 들어섰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반짝이는 바닥이 제 구두를 거울처럼 비추었는데 너무 깨끗해서 놀랬습니다. 천장은 높고 둥근 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쏟아져 들어와 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이 공항이 이렇게 화려할 줄은 몰랐습니다. 앞서가던 제 옆자리 스웨덴 부기장 소피아가 조용히 정말 우주선 안에 있는 것 같아요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설렘이 일렁였습니다. 짐을 찾으러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다가갔는데 제 캐리어가 스스로 움직여 커브를 돌더니 정확히 저쪽으로 사라졌어요. 손 하나 대지 않아도 짐이 분류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소피아가 최첨단이에요라고 했는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놀랬습니다. 그때 작은 로봇 한 대가 반짝이는 몸체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로봇이 테두리 화면에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승무원님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하고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는데 우리 비행기가 햇빛의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상 직원들이 짐수레를 밀고 다니는 모습과 사다리 차량이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장면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긴 모스크바와 정말 다른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승무원과 승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작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분위기에 저는 괜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크루 라운지라는 초록색 표지를 따라가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더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는데 부드러운 회색 소파와 작은 테이블들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잡지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들른 이곳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는데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젖혔습니다. 한두 시간만 쉬고 자야겠다던 제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라운지를 나와 긴 복도를 걸었어요.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벽과 반짝이는 흰 바닥이 제가 걷는 모습을 그대로 비추되 공항이 이렇게 깔끔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여서 따라갔습니다. 벽난로처럼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널찍하고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금색 세면대와 거울이 반짝였고 바닥은 아무 흠집 없이 단정했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려다 청소를 하시던 라몬 씨를 보았는데
그는 필리핀에서 온 분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비누병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구석구석 닦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들어와서 허리를 살짝 숙이며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했어요. 남훈 씨는 환하게 웃으시며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청소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정중히 인사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세면대 위 휴지통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사용하세요라고 친절히 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편안한 라운지를 나와 파란 화살표를 따라 셔틀버스 승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복도가 넓어지며 부드러운 조명 아래 반짝이는 바닥이 나타났는데 저는 그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쪽 격을 따라 늘어선 발권기에서 종이표가 하나씩 나왔는데 저는 호텔 셔틀 버튼을 눌러 작은 종이 한 장을 받았어요. 그 위에는 27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는데 제 주머니에 넣고 보니 왠지 비밀 코드를 가진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제 뒤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과 비즈니스맨, 다른 승무원들도 각자 표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차분히 한 줄로 서 있었는데 분홍색 운동화를 신은 작은 아이조차 엄마 손을 꼭 잡고 얌전히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발을 톡톡 두드리다가 곧 멈추고 이 간단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구나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승차장 위 작은 화면에 27이 반짝이며 부드러운 종이 울림이 들렸어요. 은발에 다정한 눈빛을 가진 남자분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Welcome aboard라고 영어로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어서 오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버스에 오르며 부드러운 바람 같은 환영 인사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운전기사님께서 버스 밑 짐칸으로 내려가 제 캐리어를 직접 들어 올리시며 짐은 제가 들어 드릴게요라고 정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캐리어를 부드럽게 넣고 문을 닫는 소리가 툭 하고 났는데 그의 손길을 보며 저는 가슴 한켠이 뭉클했어요. 기사님은 자리에 앉으며 필요한 물건 다 챙기셨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영어가 매끄럽고 분명하셔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그가 사이드미러를 조정하며 곧 출발합니다. 편히 즐기세요라고 덧붙이시자 저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사가 버튼을 누르자 버스가 조용히 엔진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속삭임 같아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터미널 건물이 점점 멀어지자 우리는 길게 늘어선 가로수 사이를 지났습니다. 초록 잎사귀들이 가지런히 서 있는 모습이 깔끔했고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한 라이더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기사님도 손을 흔들며 답례하셨는데 저는 모스크바의 북적이는 거리와 멈출 줄 모르는 버스를 떠올리며 여긴 정말 평화롭고 안전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앞 작은 광장에 도착하자 전통 예술 작품이 전시된 공간이 보였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는 화려한 실크 의상을 입은 인형들이 부채를 들고 서 있었고 부채에는 연꽃 그림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옆에는 유리 진열장 안에 한글 서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획 하나하나가 힘있고 우아했어요. 진열장 옆 표지판에는 붓으로 한글 글자를 써보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버스 문을 열며 내려실 때 발 조심하세요라고 말씀하시고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첫 발을 내디딜 때 그의 친절을 온몸으로 느꼈는데 그 따뜻함에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 광장으로 걸어 나가 붓과 종이를 건네받았는데 곁에 계신 부드러운 미소의 여성분이 이름을 써 보세요라고 권하셨어요. 저는 살짝 망설이다 붓에 먹물을 묻혀 칼리스타라고 한 글자씩 써보았습니다. 비뚤비뚤했지만 제 손끝에 살아있는 듯한 먹물선이 마음에 들었어요. 붓을 들어 올리니 여성분께서 아름다워요라며 부드럽게 박수를 치셨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해지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호텔 입구로 향하며 뒤돌아보니 기사님이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답례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낯선 이들에게 관심받은 적이 없었는데 하고 놀랐습니다. 단순히 순서를 지켜 기다리고 가방을 들어주시고 붓을 잡을 기회를 주는 작은 배려들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호텔 로비를 나와 지하철역 입구를 향해 걸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제 얼굴을 간지럽혔는데 공기 끝에 나무 냄새가 섞여 있어서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머리 위 초록색 표지판에 기차 모양이 그려져 있고 공항철도 서울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끈을 한 번 더 조이고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오니 긴 승강장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에는 벤치가 놓여 있고
그 앞에는 전광판 하나가 초침처럼 카운트다운 시간을 흐르게 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는 유모차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버튼 하나로 문이 자동으로 넓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영무원이 다가와 유모차를 받쳐주며 유모차 탑승 안내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이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로 깨닫게 되었어요. 벤치 옆에는 분홍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배려석이 있었는데 아무도 앉지 않고 항상 비어 있었어요. 뒤따라온 어르신이 타자 곧바로 주변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세요라고 정중히 권했는데 어르신은 손사래를 치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분이 다가와 꼭 앉으셔야 합니다 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지나간 뒤에도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후 전광판에 기차 도착 안내가 떴습니다. 낮은 굉음과 함께 충실한 속도로 열차 한 칸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는데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스르륵 하는 소리가 마치 부드러운 숨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외부 풍경이 스치듯 지나갈 때 저는 한 학습만점 학생처럼 창가에 서서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빌딩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철도 아래로는 벼랑 같은 건물 사이를 누비는 도로가 보였어요. 제 옆자리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무거운 책가방을 내려놓고 읽고 서 있었는데 옆에 아주머니께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존중이란 말보다 행동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열차는 매 정거장마다 부드럽게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문이 열리고 닫히는 타이밍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게 정말 기계가 만든 소리인가 싶을 만큼 신기했어요. 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다음 역은 김포공항입니다. 안전문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라고 안내했는데 목소리가 또렷하고 친절해서 놓치는 정보 하나 없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서울역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역 입구에는 무료 와이파이 존과 대형 터치스크린 지도가 있었는데 여행자들이 화면을 두드리며 관광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다가가 경복궁을 입력해보니 노선이 화살표로 반짝였어요. 한번 손끝으로 따라가 보니 환승역과 출구가 금세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뻐서 이제 길을 잃을 걱정이 없겠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오자 맑은 하늘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비쳤지만 바람 한 점이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어 부담 없이 숨을 쉬게 해주었어요.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고마워요, 서울. 저는 셔틀버스에서 내려 작은 공원을 향해 걸었어요. 돌로 포장된 오솔길 옆에는 나무 벤치가 줄지어 있었는데 나무 벤치는 시간이 지나며 표면이 반질반질해졌습니다. 공원 안에는 키 큰 소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녹음 짙은 그늘을 만들었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와 새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풍경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풀빛 조끼를 입은 한 여성분이 혹시 물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분이 물 마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릴까요? 라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그분은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하며 제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칼리스타라고 합니다. 저는 민지라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이끌듯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해하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공원 입구 앞 작은 판매기로 가니 맑은 생수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고 물을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했고 민지 씨가 천만에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따뜻해서 제 마음까지 촉촉해졌습니다.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자 벚나무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어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마다 맺힌 연분홍 꽃봉오리가 봄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꽃봉오리를 바라보며 이 길을 봄에 걸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민지 씨는 맞아요. 벚꽃이 흩날리는 날에는 진짜 환상적입니다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늘 아래 벤치에는 한 노부부가 다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부드러운 손길로 아내분의 모자를 바로잡아 주시더라고요. 아내분은 눈을 살포시 감고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참 따뜻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공원을 둘러보니 저를 맞아주었던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배려와 다정함으로 채워지는 듯했어요. 저는 가방 속 노트에 공원에서 만난 친절이라고 적으며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공원 산책을 마치고 간단한 간식을 찾으러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해가 저물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는데
여기저기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쯤 노란색 편의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종이 울리듯 종이 울렸고 매장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왼쪽에는 다양한 음료수가 반짝였고 오른쪽 선반에는 과자와 스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가운데에는 신선한 샌드위치와 샐러드가 진열된 냉장고가 있었죠. 카운터 뒤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지호 씨가 웃으며 서 있었어요. 혹시 따뜻한 음료나 국물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지호 씨는 반짝이는 눈으로 어묵 국물 드셔 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묵 국물 한 잔을 부탁드렸고 지호 씨는 즉시 종이컵에 뜨거운 국물을 담아주셨어요. 국물이 담긴 컵 윗부분에 있는 작은 구멍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잡이를 살짝 잡고 코끝에 가져가 보니 구수한 어묵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저는 와, 이 냄새 정말 좋네요 하고 감탄했어요. 그러자 지호 씨가 추우실 텐데 몸 녹이세요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친절함에 저는 고마운 마음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지호 씨가 스틱을 하나 건네주셔서 어묵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는데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입 안에 살아있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떠먹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진짜 맛있습니다라고 했고 지호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맵진 않으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딱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자 지호 씨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례를 해주었는데 음식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순간 너무 놀랬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식사를 하려고 편의점을 나와 다시 진한 향이 나는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걷다 보니 불고기 전문점을 발견했고 문을 열자마자 은은한 불고기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종이 등불 아래에서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불판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사장님 부부가 반갑게 인사해 두셨는데 남편분께서 어서 오세요라고 하시고 아내분께서 편히 앉으세요라며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불판 위에 얇게 썰어 놓은 고기가 올려졌습니다. 사장님은 고기를 구우시면서 한국식 불고기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집게로 고기를 하나 집었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모습이 참 맛있어 보였습니다. 밑반찬으로 나온 김치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김치 냄새를 싫어했던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김치를 한 젓가락 맛보니 새콤하고 매콤해서 제 입맛이 확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곁들여 먹으니 정말 좋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냄새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갈 때 사가지고 가야겠다 할 정도였어요. 사장님 부부께서도 기뻐하시며 저렇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라고 웃으셨어요. 저는 젓가락으로 구워진 불고기를 한 조각 집어서 밥 위에 올리고 밑반찬과 함께 상추쌈을 만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쌈을 씹는 순간 상추의 아삭함과 고기의 감칠맛, 김치의 알싸함이 한꺼번에 느껴져서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사장님 부부께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아내분께서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친절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계산을 마치고 나와 골목길을 걸으며 뒷맛을 느꼈습니다. 등불불빛 아래에서 느낀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한 끼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하며 저는 스스로 웃었어요. 뭔가 할로기가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가족 같은 느낌이 모든 국민에게서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맛과 분위기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전통시장을 찾아갔어요. 호텔에서 나와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나무로 만든 광장시장 환영 간판이 보였는데 마치 오래된 동네로 들어서는 문 같아 반가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상인분들이 신선해요. 맛보세요. 하고 기분 좋게 외치셨습니다. 가장 먼저 떡꼬치 매대에 멈춰 섰는데 그곳에서 웃으며 서 계신 아주머니가 떡꼬치를 하나 건네 주셨어요. 한 입만 드셔보세요. 하시며 종이 접시에 올려주셨는데 저는 감사 인사하면서 떡꼬치를 받아 입에 넣었어요.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에 매콤달콤 소스가 어우러져 저는 깜짝 놀라며 와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매운 걸 못 먹는데 맛있는 매움이라 충격적이었어요. 그 뒤로 시장을 걷다 보면 수북이 쌓인 수박 더미가 보였어요. 과일 가게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는 큼직한 수박 한 조각 먹어보라고 주셔서 저는 얼른 받아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그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달콤한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자 시장 구경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조금 더 걷다 보니 할머니가 쌀자루를 들고 힘들어 하시다가 발을 헛디딜 뻔하셨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 곁을 지나가던 회사원 두 분이 재빠르게 달려와 어르신을 부축해드리고 쌀자루도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고마운 듯 손을 꼭 잡으시고 두 분은 괜찮으세요? 하고 정중히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져서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여정은 계속되었고 이제 길가에 호떡 노점이 보였어요. 청바지 차림의 젊은 남자분이 도란도란 호떡을 부채질하며 구웠는데 노릇하게 익은 호떡을 종이 봉투에 한 장씩 담아주셨습니다. 저도 하나 주실래요? 라고 요청했고 여기 있습니다 하시며 땀을 훔치던 그분이 웃으며 호떡을 건네주셨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속에서 달콤한 시럽이 흘러나와 저는 또 한 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시장에서 먹은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러시아 음식들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시장은 다른 곳보다 더 따스한 정이 느껴지는 장소 같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느낄 수도 없는 이 작은 친절들 덕분에 시장 골목이 더욱 특별해졌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항 라운지로 돌아왔는데 친절한 안내 직원이 다가와 무료 서울 투어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공짜로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작은 배낭 하나를 챙겨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이드님이 등장하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정입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안내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저는 영어 채널을 선택했습니다. 버스가 공항을 벗어나 넓은 도로를 달리자 창밖 풍경이 달라졌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고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모스크바와는 또 다른 활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가이드님은 첫 번째 코스는 경복궁입니다라고 안내했는데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버스가 도착한 곳은 웅장한 궁궐 입구였어요. 기와와 붉은 기둥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뒤로는 높은 산이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버스에서 내려 돌바닥을 밟으며 정말 오래된 곳인데도 보존 상태가 훌륭하네요라고 감탄했습니다. 가이드님이 이곳은 수백 년 전 건축물이지만 오늘도 많은 이들이 찾는 한국의 심장부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돌담을 쓰다듬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시원한 물소리가 먼저 귀를 간지렸어요. 돌로 된 물길 사이로 잔잔한 물이 흐르고 작은 수초들이 물 위에 살금살금 떠 있었죠. 저는 발을 잠시 물가에 담그고 도심 한가운데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라고 소리냈습니다. 가이드님은 한때 이곳은 도로 아래에 묻혔지만 시민들의 염원으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라며 흐르는 물의 의미를 친절히 전해주셨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며 우리는 엔서울타워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돌고 도라타워 기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시가 저녁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케이블카 대신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야경에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서울 저녁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가이드님이 여기에서 자물쇠를 달면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라며 자물쇠 거리대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자물쇠를 가방에서 꺼내 소원을 속삭이고 걸었어요. 투어가 끝날 즈음 버스에 오르기 전 가이드님이 오늘 즐거우셨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덕분에 경유도 행복으로 바뀌었네요 라고 답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여행 중에도 언제나 편안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고마웠습니다 서울이라고 가슴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셔틀버스를 내려 다시 공항 터미널로 들어섰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느라 피곤했는데 마음만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제 비행편이 표시된 전광판을 보니 이따가 바로 탑승 수속을 시작한다고 안내하더라고요. 곧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멈칫했어요. 이틀간의 여정에서 만난 수많은 친절과 배려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화장실에서 정중히 인사했던 청소 직원, 셔틀에서 제 캐리어를 들어주신 기사님, 공원에서 길을 안내해 주신 자원봉사자 민지 씨, 편의점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주신 지호 씨, 가정식 불고기로 마음을 녹여주신 식당 사장님 부부,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선물처럼 다가왔던 작은 나눔들까지 그곳에서 저는 노트를 꺼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적었어요.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겠다는 다짐과 한국항공사에 지원해보겠다는 의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파란 포장지에 쌓인 러시아 초콜릿 상자였어요. 바다 소라 모양의 초콜릿 속엔 진한 캐러멜이 듬뿍 들어 있었지요. 저는 문득 민정 씨와 라몬 씨를 떠올리며 이 선물들이 두 분께 기쁨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라운지 씨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민정 씨가 반짝이는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안녕하세요.
승무원님이라고 하시길래 저도 고개를 숙이며 민정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러시아 초콜릿 상자를 내밀며 이 초콜릿은 민정씨를 위해 준비했어요. 덕분에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정씨는 상자를 열어보시더니 눈을 반짝거리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따뜻한 마음에 감사 인사를 여러 번 드렸어요. 다음으로 저는 세면대 앞에서 라몬 씨를 찾았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승무원님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건 라몬 씨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어제 수고 많으셨잖아요 라고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안내방송에서 제 비행편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 여행이 단순한 경유가 아니었음을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터미널을 바라보며 인천공항 정말 고마웠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공항 풍경이 점점 멀어지자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가볍게 날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시 돌아와야겠다.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 말이 제 귓가에 울리자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이들의 따뜻한 얼굴과 그들의 친절한 말투를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한국에서 치유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해졌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의 내 방에서 눈을 떴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는데 저는 문득 어제까지 서울에 있었는데 하고 놀랐습니다. 곁에 놓인 한지 책갈피를 집어 들었는데 붉은 벚꽃이 그려진 종이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아침 인사부터 벚꽃이에요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내려온 이후 저는 돌아온 게 아니라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어요. 이틀 동안 만난 모든 친절과 따뜻함이 제 안에서 크게 울렸거든요. 노트 옆에는 제 여권 사본, 승무원 면허증, 그리고 언어 능력 증명서를 준비할 폴더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닫고 다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캐리어스 탭을 찾았어요. 크롤을 내리니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서 양식을 열어보니 이름과 경력, 언어 능력, 자기소개서를 적는 칸이 있었어요. 저는 칼리스타 드라고노바라는 이름을 입력했고 러시아 항공 12년 차라고 깔끔히 적었습니다. 언어 능력에는 러시아어 모국어, 영어 유창, 한국어 초급, 학습 중라고 솔직하게 기재했어요. 그 다음은 왜 지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천천히 자판을 눌러 글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따뜻함과 존중이 넘치는 문화를 경험했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청소 직원, 자원봉사자, 식당 사장님 등 모든 분들의 친절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배운 친절을 승객분들께 전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니 마음이 벅찼는데 제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권 사본, 승무원 면허증 사본, 건강검진서, 사진,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한국어 학습 증명서까지요. 준비물 목록을 보고 저는 일어나 옷장을 향했어요. 잠시 뒤 제 친구이자 동료 승무원인 나탈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탈리아, 나 한국항공사에 지원해 보려 해. 오늘 얘기 좀 해도 될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오늘 라운지에서 보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 근처 언어학교에 등록했어요. 한국어 초급반 첫 수업은 다소 어색했지만 강사님께서 안녕하세요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클래스 친구들과도 감사합니다를 연습하며 웃었는데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크루 라운지에 들렀습니다. 소피아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한국어 배우기로 했다고 들었어 묻더라고요. 저는 노트를 펼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를 써 보여드렸습니다. 소피아는 좋은 시작이야라며 함께 연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다른 승무원들도 저도 배워볼게요라며 조용히 책을 펼쳤어요.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저는 한국어와 지원 준비 사이를 오가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프로필 사진을 찍고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마침내 지원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사 채용 포털에 로그인해 작성한 지원서를 업로드하고 사진과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밋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제가 드디어 한 발자국 내디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라운지에서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지원했어요. 친구들은 환호하며 축하해 라고 말해주었는데
저는 눈물이 찡할 것 같았어요. 한 친구는 나도 한국어 같이 배울래라며 한국어 앱을 공유해 주었고, 또 다른 친구는 면접 준비하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한국어 학습, 지원 완료, 친절을 나누기라는 항목마다 작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약속이 한 걸음씩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며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칼리스타. 내일은 정말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며 첫 장을 마감하고 새로운 장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또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승무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기 없던 한국 경유는 모두들 가겠다고 줄을 서게 되었고, 저처럼 한국을 경험한 승무원들은 한국이란 나라에 매료되어 이직을 준비하는 승무원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할머니 정을 느끼게 해준 나라에 다시 감사드리며 그 친절하고 따스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느껴질 만큼 가슴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동아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